지금 안 온 사람 출석 한 번만 부를게요. 민채 안 왔죠? 아, 뭐야? 민민채. 그럼 옆에가 아이죠? 네. 전현석 안 왔죠? 정서원. 네. 왜안 와? 이것 때문에. 조윤선 없죠? 안녕하세요. 핸드폰 이제 넣어주시고. 일단은 오늘부터 이제 8일 동안 연강이죠. 이제 월화수목금 하고 다음 주 월화수 되게 빡빡한 일정이 될 텐데 방학이 짧아가지고 같이 대수를 공부하게 된 최찬희 선생님이고요. 복도에서 좀 봤던 얼굴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화목에 너네가 보통 오지 않니? 정규 수업을? 그래서 만나면 이제 인사합시다. 네. 이게 수업 우리 교재 보시면 표지에는 대수 심화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응심을 한 친구들이랑 응용으로 한 친구들이 사용하는 교재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원래 반의 취지는 처음 하는 친구들 반이긴 해요. 처음 하는 반 혹은 이제 한 번 정도 했는데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반이어서 단원이 16개야. 우리 수업은 8번이죠? 그러면 한 번 수업에 2단원씩 2단원을 이제 하게 되면은 교재가 끝나는 그런 일정인데 아마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단원에 따라서는 개념 설명이 좀 길어지는 파트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원 몇 가지를 빼서 진행을 할 겁니다. 거기 표지 보시면, 그 차례 보시면 저기 출석부 좀 가지고 들어와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삼각방정식, 지수방정식, 로비방정식이라고 써있는 부분 있어요. 요거 프린트 챙기고 이름이? 조윤선이. 그래서 그 파트는 일단은 안 할 계획인데 너네가 해봤는데 너무 잘해. 그러면 진도를 그냥 매번 2단원씩 끝내가면서 마지막에 조금 더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방정식 파트는, 방정식 부등식 파트는 뭐 어떻게 보면은 큰 줄기랑은 좀 벗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너네가 이제 내년에 내신 준비하거나 할 때는 도움이, 특히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여기가 은채, 여기가 윤선이. 혹시 전홍서라는 친구랑 친구 있나요? 그래서 오늘 일단 교재는 같지만 수업하는 방식이 좀 다를 거고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아예 처음 한 친구들이 거의 없더라고. 진교, 아이니, 은채는 처음 하는 거고 다른 친구들은 다 최소 한 번 이상씩 했으니까 방금 뭐야? 비웃은 거야? 처음이야? 지금이 처음이야? 이제 한 번 이상 한 친구들은 그 친구들보다 더 잘하셔야 되겠죠. 네. 어쨌든 우리는 응용반이기 때문에 개념을 조금 더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요. 일단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시험이 좀 쉽게 나온 학교들 같은 경우는 내신 대비했을 때 수능 대비가 전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한 대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한 대는 좀 난이도도 있고 모의고사에 대해서도 많이 가져오는 편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우리가 결국에 고난이도 문제를 풀 때 다시 개념을 돌아가야 될 때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문제 푸는 어떤 스킬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런 개념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잘 챙기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단어는 지수고요. 지수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수법칙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고 거듭제곱근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여기서 지수법칙은 사실
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법칙의 확장이기 때문에 어렵진 않은데 처음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좀 헷갈릴 수는 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실제로 수능에 많이 출제되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로 자주 다뤄지는 내용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2점짜리랑 막 엄청 쉬운 3점짜리 빼고 조금 이제 개념이나 이런 거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다 거듭 배웠던 성질이랑 관련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잘 유념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거듭 제곱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교재 개념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거듭 제곱근 전에 거듭 제곱이라는 거를 배우거든? 언제 배우지? 중학교 때 배우죠. 뭐 똑같은 문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접하는 걸 이제 거듭 제곱이라고 하죠. 그리고 제곱근이라는 말이 처음 나온 거 언제인지 알아요? 중3 때 나옵니다. 중3 1학기 첫 단원이에요. 근데 이제 제곱근이라고 했을 때 너네가 이제 제곱근을 그냥 영어로 말하면 뭐야? 영어로 말하면 은체지. 왜? 제곱근 영어로 하면 루트예요, 루트. 근데 이제 우리가 3학년 때를 생각을 해봐. 3학년 때 헷갈리는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말 있죠. 4의 제곱근은 2이다. 2는 4의 제곱근이다. 자, 이것 중에 하나는 맞는 말이고 하나는 틀린 말이거든. 뭐가 맞는 거죠? 위에 거 아래 거. 지환이. 네? 위아래 뭐가 맞는 거예요? 아래 거요. 아래인 거 맞죠? 아래가 맞죠? 자, 아래가 맞는 말입니다. 얘는 맞는 말이고 얘는 틀린 말이죠. 그럼 이거 맞는 말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끌말을 붙여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중1 때 배웠던 거듭 제곱을 일단 배우고 제곱근이니까 이게 방정식의 근 말할 때 그거랑 같은 근이란 말이야. 이건 무슨 뜻이냐면 4의 제곱근은 무슨 뜻이냐면 그 4의 제곱근을 내가 x라고 설정을 했을 때 얘를 제곱해서 뭐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지. 그럼 우리가 x제곱은 4라고 하면 이거 몇 차 방정식이니? 2차 방정식이지. 그러니까 근은 몇 개여야 돼? 2개가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4의 제곱근이 뭐다? 라고 나오면 몇 개가 나와야 돼? 2개가 나와야 된다고. 근데 얘는 왜 맞는 말이야? 얘는 왜 맞는 말이야? 지금 우리 명제 나갔나요? 친구에서? 왜 울어? 명제 다 아직 집합하고 있니? 집합하고 있어요? 혹시 너네 명제에서 모이면 모이다 이런 게 참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뭔지 아냐? 이 명제가 참이 되기 위한 조건. 어떨 때 이걸 참이라고 할까? 맞아. 요거의 진리집합과 요거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요런 관계여야 되죠. 그치? 자, 그러면 4의 제곱근이다라는 거에 진리집합엔 뭐가 들어있을까? 2랑 마이너스 2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2이다의 진리집합은 2겠지? 포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맞는 얘기다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요런 헷갈리게 했었던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헷갈리게 했었던 내용들이 여기 다시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올 수밖에 없지. 구조상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거듭 제곱근이라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거듭 제곱근이 뭐냐? 그 거듭 제곱근을 이제 x라고 했을 때 이제 몇 번 거듭 제곱하는지가 나옵니다. 이제 n 거듭 제곱근이라고도 하고요, 그냥 n 제곱근이라고도 해요. 거듭이란 말을 생략할 수도 있는데 어떤 녀석이 거듭 제곱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얘기해요. 그러면은 x가 a의 n 제곱근이다. 요런 말이 나오면 우리는 요거 가지고 이런 등식을 만들면 돼. x를 n번 곱했을 때 a가 된다.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근데 이러면 이제 몇 차 방정식이지? n차.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 있겠어? n개 있겠지. 그럼 이제 여기서 그 n개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은 저 인수분해하기도 쉽고 풀기가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사실 3차, 4차, 5차 이렇게 넘어간다면 생각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특히 이제 개수나 이런 거를 파악할 때는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요거 자체는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의 근의 개수나 부호나 이런 걸 따지기 위해서 함수의 관점을 넣자. 그럼 함수의 관점을 넣자는 건 이런 얘기예요. y는 x의 n제곱과 y는 a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럼 요거의 어떤 뭘 찾으면 돼요? 교점을 찾으면
그게 이제 n 제곱근 중에 어떤 애들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x의 n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n은 당연히 1보다는 커야 돼.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n이 기본적으로는 짝수냐, 아니 홀수 먼저 쓸게요.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살짝 달라요. 살짝. 너네 우함수, 기함수 다 배웠죠? y축 대칭, 원점 대칭 다 알죠? 이게 n이 홀수면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이야? 이렇게 말하면 혹시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살짝만 다 알아? 아는 거지? 아는 거 같지? 그러면은 얘가 x가 홀수가 되면 우리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f 마x를 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x의 n 거듭 제곱근인데 여기서 이제 갈리겠죠?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홀수면 마이너스가 살겠고 짝수면 마이너스가 죽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은 요 경우엔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냐면 f 마x랑 fx랑 같다고 할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fx라고 할 수 있잖아. 마이너스가 기어나온 함수, 기함수. 얘는 이제 y축 대칭함수, 무함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너네가 어쨌든 뭐 대략 2차 함수 그릴 줄 아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겨줄 거고요. 얘는 원점 대칭인데 어쨌든 원점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x의 n제곱 그래프 그렸잖아. 이제 뭘 그려야 돼? 뭘 그려야 돼? y는 a 그려야 되겠죠. 근데 이 y는 a를 내가 그렸을 때 여기 지금 교점이 하나밖에 안 나와. 근데 아까 내가 뭐라 했냐면 얘 n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n개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근이 하나밖에 안 나오지? 왜 그럴까요? 근에는 실근도 있고 허근도 있죠. 그래프로 생기는 교점은 실근이야, 허근이야? 실근이야. 그러니까 요거의 의미는 요거를 만족하는 거듭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게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그린 거예요. a가 음수일 때 그리더라도 몇 개 나오죠? 실수인 거 한 개 나온다는 거고 a를 0에다가 그리면요 그래도 한 개가 생긴다는 거죠. 요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이제 예외적인 게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한 개인데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렇게 x 세제곱은 5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면 5의 세제곱근 얘기하는 거지. 일단 좀 쉽게 8로 먼저 해봅시다. x 세제곱은 8이라고 하면은 이 x는 뭐냐면은 8의 세제곱근이라는 뜻이지. 일단 우리 딱 떠오르는 숫자는 뭐가 있어? 2가 있고 나머지 두 개가 더 있는데 이 두 개가 뭔 거야? 허수인 거야. 우리가 3차니까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실수인 게 하나니까 나머지 두 개는 뭐다? 허수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어도 똑같을까요? 마이너스 2 하나가 있겠고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프로 봤을 때. 근데 여기서 x 세제곱은 0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얘를 우리가 x 빼기 0의 세제곱은 0으로 봐도 될까요? 자, 이렇게 보니까 x 이제 0이라는 숫자가 뭘로 보이냐면 요 방정식의 근으로 보이죠. 근데 이게 중근이지. 3중근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실수인 것의 개수만 얘기를 하자면 n이 홀수일 때, 그러니까 홀수차 거듭제곱근일 때는 어디다 긋든지 무조건 몇 개밖에 안 나와. 실수인 게? 실수인 건 무조건 한 개만 나와. 근데 여기서 요 실수는 유일하게 n중근이 되는 거지. n 거듭제곱근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허수인 게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고 나머지는 이게 한 개니까 나머지 n 빼기 한 개가 다 허근인 게 되겠죠? 근데 일단 우리 처음 하는 거니까 내신이면 허수인 것까지 따지면 되는데 지금은 실수인 것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홀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다? 무조건 한 개다. 요거 일단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짝수 제곱근을 할 거예요. 짝수 제곱근은 지금 딱 봐도 내가 그리는 위치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가 다르게 나오게 생겼지. 자, 먼저 첫 번째로는 요렇게 뒀어. 몇 개 생기죠, 교점이? 두 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그래서 얘가 a가 양수일 때 그리고 a에 0을 그어버리면 몇 개가 나오죠? 한 개가 나오고 음수로 그으면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요거의 실수인 것의 개수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됩니다. 실수인 것의 0개. 그리고 만약에 허수인 걸 물어본다면 전체 n개 중에 나머지가 허수인 건데 얘는 마찬가지로 n중근이겠죠? 얘는 허수인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이 거듭 제곱근에서 제일 많이 물어본 주제 중 하나가 실수인 게 몇 개이냐 이런 거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거를 이거로 이제 바꿔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다시 그래프로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해주실 수 있으면 완벽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표현을 조금만 정리를 해볼 건데 우리가 그 4의 제곱근을 루트 4라고 쓰고 거기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였었죠? 그러면서 이 루트라고 하는 건 어떤 식으로 약속했냐면 양의 제곱근으로 약속했던 거 혹시 기억나니? 루트는 무조건 양의 부호를 가졌었죠.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정했었던 거냐면은 제곱해서 4가 나오는 게 2도, 그러니까 3이라고 할게. 3이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두 개니까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라면 기왕이면 양수인 거를 이제 제곱근으로 부르자 이렇게 한 거잖아.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헷갈릴 만한 부분이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여기다가 A1, A2라고 잠깐 이름을 붙여볼게. 그러면 지금 얘는 어디다 넣던지만에 한 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값을 어떻게 쓸 거냐면 n제곱근 A1이라고 쓸 거야. n번 곱하면 A1이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는 그래프의 위치상 x축에 이제 y축의 왼편이니까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얘를 n제곱근 A2라고 하고 마이너스라고 붙일까라고 하니까 이상한 거야. 그냥 요 기호 의미 자체가 n번 곱하면 A2가 되는 숫자거든? 근데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루트 마사는 허수죠. 그러니까 루트 마삼 이런 거는 루트 3화 이렇게 바뀌잖아. 근데 세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런 건 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숫자 뭐예요? 마삼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여기가 n이 2일 때는 여기 생략이 됐던 거거든. 생략이 됐던 거거든. 근데 이때는 제곱해서 2가 나온 실수가 두 종류니까 둘 중에 양수인 거를 요거로 약속을 했는데 얘가 홀수 제곱일 때는 안에가 음수가 들어가도 허수가 되지 않는다고. 허수가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그냥 요렇게 씁니다. 그래서 n이 홀수일 때는 그 x를 그냥 n제곱근 a라고 나타내 주시면은 이게 이제 실수인 것이 이렇게 쓴다는 얘기야. 자,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n거듭 제곱해서 a가 나온 숫자가 지금 그래서 두 개가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7에 4제곱근이라고 할게요. 아, 근데 이거 보통 4제곱근 이렇게 숫자로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씁니다. 4제곱근. 그럼 이제 요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너네가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거를 x라고 했을 때 4번 곱해서 7이 되는 숫자라는 거야. 근데 이걸 우리 생각을 해보면 x의 제곱 그래프 요렇게 생겼을 거고 y는 7 요렇게 그려지면 교점이 두 개 생기는데 그러면 4제곱근 7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칭호를 누구한테 줄 거냐? 양수, 음수 중에서 누구한테 줄까? 양수인 쪽에 주자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하면 돼? 마이너스 4제곱근 7이다 이렇게 나타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짝수 제곱근일 때는 안쪽이 무조건 양수로 나오고요. 홀수 제곱근일 때는 양수도 들어갈 수 있고 음수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요 내용 고3들도 잘 몰라요. 여러분들도 지금 처음 개념 공부하는 거니까 한 번만 짚으면 되겠고 실제로 문제 풀 때 그렇게 많이 활용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일단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x는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a로 나와요. 근데 여기 이제 가정은 뭐냐면 a가 양수야. a가 양수고 n 짝수일 때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실수인 것이 이렇게 두 개가 나오고요. n이 홀수이면 a는 그냥 실수이기만 하면 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 주시면은 n 거듭 제곱근에 대한 정리 완벽하고요. 요 밑에 내용보다는 여기에서 나왔던 개수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듭 제곱근 한 가지 바로 봤고요. 그 밑에 보시면 이번에 거듭 제곱근의 성질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뭐랑 똑같냐면 중학교 때 배웠었던 제곱근의 성질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한다. 어떻게 될 것 같아? n제곱근 a 이대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 순서가 좀 다르게 돼 있네요. n제곱근 a에 n제곱은 a다. 이게 먼저 써있죠? 자, 요거는 근데 사실 요 기호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 요 기호의 정의. 요 기호의 의미 자체가
n번 곱하면 a가 되는 수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걔를 n번 곱했으니까 안에 있는 a가 나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게 또 뭐가 있냐면 n제곱은 여기가 a, b 이것도 n제곱은 그냥 b분의 a로 하나로 합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면 루트 3분의 2 했던 거랑 똑같이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다 뻔한 내용들이고 이제 여기부터가 여러분들이 생소한 내용들인데 네 번째 거 n제곱근 a의 m제곱 이렇게 돼 있죠. 요거랑 n제곱근 a의 m제곱이 같대. 자, 요거는 증명을 조금 해볼게요. 증명. 자, 우리 요 기호의 의미가 뭐라고 했냐면 n번 곱했을 때 a가 되는 숫자라고 했지. 그럼 내가 좌변을 한번 n번 곱해볼게. n번 곱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해서 n 곱하는 거지. 그럼 너네가 배운 지수법칙 때문에 m이랑 n이 어떻게 돼요? 곱해져요. 그럼 이걸 내가 다시 nm으로 바꿔도 사실 상관이 없지. 상관없지? 그러면 이제 n제곱근 a를 n번 곱했으니까 속에 있는 게 뭐가 돼? a가 됩니다. 그거에 m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내가 좌변이 아니라 우변도 똑같이 뭐 해보면 n제곱을 해보면 요거는 기호의 의미 자체가 뭐야? n번 곱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숫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a의 m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약속하는 게 합리적인 거지. 이해돼요? 그래서 요거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세제곱근 a의 7제곱이랑 세제곱근 a의 전체의 7제곱이랑 같은 얘기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4번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요 위에를 좀 지울게요. 5번 내용은 이렇게 써 있어. m제곱근 n제곱근 a 이렇게 돼 있고요. 요게 이제 m 곱하기 n 제곱근 a고 옆에 하나 더 써 있는데 그거는 생략할게요. 요거 피업은 못한 것 같아. 가끔 이런 때가 있습니다. 자, 요거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일단은 우변부터 한번 생각해요. 우변. 우변의 의미가 뭐야? 나를 몇 제곱 해주세요? mn 제곱 해주세요. 그럼 뭐가 될 거야? a가 될 거야. 그치? 그럼 실제로 내가 우변을 mn 제곱 했을 때 a가 나온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좌변도 똑같아. 좌변도 몇 제곱 해야겠어? 그러니까 mn 제곱 해야겠지. 근데 이걸 mn 제곱 한다라는 게 어차피 여기 m 곱하기 n이면 뭘 먼저 하는 게 좋아? m을 먼저 하는 게 좋겠죠. m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n제곱을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두 단계로 해야 되겠네. 여기 이 주황색으로 쓴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n제곱근 a가 되겠죠. 그거에 몇 제곱이야? n제곱이니까 뭐가 돼? 다시 a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약속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 5번 했고요. 마지막 6번은 그 4번이랑 5번을 합쳐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죠. 4번이랑 5번을. 그래서 6번을 한번 써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np 제곱근 a의 np. 자, 요게 n제곱근 a의 m제곱. 마치 뭐 한 거야? 약분한 거 같죠? p를. 약분한 것처럼 이제 계산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요건 어떻게 확인해 볼까? 왼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 오른쪽에서 보는 게 좋을까? 왼쪽 거를 뭐 해볼까? 몇 제곱 해볼까? np 제곱을 해보죠. np 제곱하면 정의 때문에 뭐가 돼요? a의 np가 되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가 np 제곱을 할 건데 뭘 먼저 하고? n제곱 먼저 하고 다시 p제곱을 하면 얘가 a의 m제곱 그거의 p제곱이니까 같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제곱해서 같으니까 같은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 왜냐면 x제곱이랑 y제곱이 같으면 x랑 y랑 같을 수도 있지만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래서 조건이 어떻게 걸려있냐면 a랑 b가 다 뭐래? 양수라는 이런 조건들이 걸려있죠. 그 안에서 최소한 우리가 납득가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서 지수의 확장인데요. 요거까지 하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거로 할게. 첫 번째 거듭제곱근 성질 쭉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금 쭉 설명을 했지만 너네가 만약에 자기 전에 하나만 기억해낸다고 하면 그래도 이겁니다. 요거예요.
대수를 좀 여러 번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거 사실 거의 안 쓰고 풀 수 있어. 안 쓰고 풀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막 외우려고 열심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은 특히 이제 처음 하는, 나중에는 저것도 필요할 수 있는데 일단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는 지수의 확장 요거는 조금 더 집중을 해주세요. 혹시 막 졸리거나 그런 사람 괜찮아? 지수의 확장이 볼게요. 내가 대수라는 단어, 이 교과서, 이 대수라는 과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중등 개념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거든. 단원이, 대단원이 크게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두 번째가 삼각 함수, 세 번째가 수열인데 전부 다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확장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너네가 배웠던 지수 법칙의 지수는 자연수였어. 맞아? 자연수였지. 그래서 예를 들어 A의 세제곱이라는 뜻은 A를 3번 곱했다라는 뜻이야.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앞으로 뭐 할 거냐면 A를 2분의 마이너스 세제곱도 할 거고, A를 2분의 1제곱도 할 거고, A를 파이 제곱도 할 거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우리 중학교 때는 3번 곱했네. 근데 3번은 뭐야? 3분의 1번은 뭐야? 파이 번은 뭐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요때랑은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이 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수를 확장을 하려면 아직 중학교 영역이면은 자연수에 이제 국한이 돼 있는데요. 얘를 첫 번째로 어디로 확장해야 될까? 자연수보다 살짝 큰 수치. 아니야, 너무 커. 조금만 더 작게. 정수로 확장해야 됩니다. 정수는 G를 많이 써요. 자연수 이렇게 내추럴 넘버에서 N을 쓰는 거고요. 정수는 정수가 아니고 얘는 이제 독일어입니다. 짤이라고 해요. 짤. 독일어 짤인데 어쨌든 정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정수로 확장을 해야 돼. 근데 정수로 확장을 하려면 우리가 기존 자연수 지수 법칙에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 0제곱이 뭔지를 약속을 해야 되는데 이건 중학교 때도 했죠. 몇이야? 1. 두 번째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약속을 해야 돼. 여기서 N은 자연수입니다. 자, 요거를 뭐라고 약속하냐면 마이너스 AN 이러면 안 돼. 처음 하면 이렇게 실수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고 A의 N제곱의 역수가 돼요. 그럼 이제 확장하는 게 기존 체계를 무너뜨리면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기존 체계를 잘 지켜주면서 확장을 해야 돼. 그러면 이 자연수 지수 법칙이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어. 원래 이제 교과서를 보면은 1번부터 6번까지 있거나 교과서에 따라서 1번부터 5번까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그냥 대표적으로 하나, 제일 대표적인 지수 법칙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이거죠. 밑이 같은 상태로 곱하면 뭐가 된다? 지수가 더해진다죠. 이게 가장 유명한 거잖아요.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A의 0제곱은 어떻게 약속을 할까? A의 0제곱. 우리가 이 지수 법칙 중에 A의 N제곱, M이 앞에요. 요게 중학교 지수 법칙 책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려 3가지로 나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의 세제곱 나누기 A의 제곱은 뭐지? A의 1제곱. A의 2제곱 나누기 A의 5제곱은 세제곱 분의 1이지. 그리고 A의 3제곱 나누기 A 3제곱은 같은 거 나왔으니까 1이지. 그래서 이게 M이랑 N이 클 때랑 N이 클 때랑 같을 때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뉘단 말이야. 근데 그 중에서 이걸 그냥 뭉뚱그려서 M 빼기 N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게 M이랑 N이 같으면 우리가 뭐가 나온다고 했어? 1이 나온다고 했지. 근데 M이랑 N이 같으면 이게 뭐야? A 0제곱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0제곱을 1이라고 하는 건 중학교 때도 충분히 확장하기 어렵지 않은 내용이야. 근데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곱하기 지수 법칙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내가 A의 마이너스 N제곱을 역수라고 하는 게 왜 괜찮냐면 이 두 개를 곱한 결과가 어떻게 나와? 일단 만약에 지수 법칙이 여기도 성립이 된다면 A의 0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지. 그렇다면 얘는 1이 되는 게 맞지. 그 말은 A의 N제곱과 A의 마N제곱을 무슨 관계로? 역수 관계로 생각하는 게 제일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먼저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수에 마이너스 붙은 건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 예를 들어봅시다. 3의 마이너스 2제곱이 뭐야? 9분의 1이 되는 거야. 뭐 7의 마이너스 3제곱 34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얘들아, 마3의 3제곱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뭐야, 몇이야? 마이너스 27이야? 그러면 마3의 마3제곱 이런 것도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됩니다. 마이너스 27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지수법칙이 확장이 됐을 때 자연수 지수법칙에서의 조건은 뭐냐면 A가 0이면 안 돼요. 똑같아. 정수일 때도 A가 0만 아니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아마 책에 다 써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자연수에서 정수로 확장을 했으니 이번에는 어디로 확장해야 돼? 뭐라고? 유리수. 그렇지. 유리수는 이렇게 쓰는데 얘는 이탈리아어거든. 발음이 잘 모르겠어. 코오시엔트라고 읽는 것 같은데 뭐 내가 스펠링도 잘 몰라. 궁금한 거 찾아보세요. 대충 뭐 코오시엔트 뭐 대충 이랬던 것 같은데 여기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유리수예요. 자, 그럼 유리수라는 건 뭐야? 유리수의 정의 아는 사람 있어? 유리수의 정의. 분수꼴. 아, 근데 분수라고 하네. 3분의 8이 분수야. 근데 이 유리수가 있잖아. 응? 무리수가 아니지. 그럼 무리수는 뭔데? 유리수가 아니. 이러면 안 돼. 그럼 순환 논리가 되는 거죠. 내가 아인이랑 그걸 맞췄거든. 아인아, 유리수 정의 뭔지 아니? 방심하고 있던 우리 유리수의 정의. 아는 사람 없어요? 뭐야? 실수인가? 야, 우리 3학년 때 하는 게 뭐야? 야, 여기가 0이고 0 괜찮아? 여기 말해주는 거 잘했어? 여기다 루트 2 어떻게 나타내? 루트 2 어떻게 나타내? 정사각형 그려. 정사각형 그려서 컴파스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루트 2니까 여기가 몇이 돼? 루트 2. 수직선의 실수 나타낼 수 있어요. 0이면 정수분의 정수가 그래, 누구야? 너의 생각이야? 네. 지원이가 얘기해준 거 아니고? 자, 유리수의 정의는요. 정수분의 정수가 아니고 정수분의 정수 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왜냐하면 자, 얘는 정수분의 정수니? 아니지. 아니잖아, 이거. 정수분의 정수가 아니잖아. 하지만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니? 나타낼 수 있어. 나타낼 수 있어. 그렇지? 근데 좀 있으면 명제 배우니까 이런 정의들에 좀 민감해지셔야 돼요. 그럼 얘들아, 3파이분의 2파이는 정수분의 정수는 아니잖아. 이게 유리수야 아니야? 맞아.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얘네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유리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어쨌든 유리수라는 건 정수분의 정수니까 우리가 지수를 확장을 할 때 첫 번째로 A의 n제곱분의 1을 정의해야 되겠고, 맞지? 두 번째로 A의 n분의 m제곱을 정의를 해야 되겠죠? 요거를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면 어디로 확장이 된 거야? 유리수로 확장이 된 거야. 자, 근데 요거 확장할 때는 이제 뭘 쓰냐면 지수법칙에 또 유명한 것 중에 A의 m제곱을 n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A의 mn제곱이 됩니다. 얘를 이용해서 확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A의 n분의 1이라고 하는 거를 n번 곱하면 지수 법칙이 여기서도 유리수에서도 성립을 한다면 A의 몇 제곱이 되는 게 맞죠? 1제곱, 즉 A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잘 생각해봐. 우리 이 녀석을 몇 번 곱했는데 n번 곱해서 뭐가 됐어? A가 됐어. 이거 누구의 정의야? 방금 우리 앞에서 했었던 거듭제곱분의 정의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약속할 거야? n제곱근 A라고 약속할 거야. 오케이? 이렇게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건 뭐라고 하면 될까? 자, A의 n분의 m제곱을 내가 n번 거듭제곱하면 지수법칙이 성립한다면 A의 m제곱이 되는 게 맞죠? 그럼 내가 n번 곱해서 A의 m제곱이 되는 숫자니까 뭐라고 하면 좋겠어, 얘를? n 거듭제곱근 A의 n제곱이라고 약속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우리 어디도 확장이 됐어? 유리수로 확장이 됐어. 쌤이 아까 여기다가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열심히 썼잖아.
그 중에 4, 5, 6번만 한번 다시 볼게. 4, 5, 6번. 4번이 뭐예요? 자, 4번. 4번이 A, 그러니까 n제곱근 A의 전체 m제곱이랑 n제곱근 A m제곱이 같다라고 했는데, 자, 이거를 이 확장된 지수법칙으로 하면 굉장히 쉬워지는 거야. 왜냐면 요거를 우리 뭐라고 약속했어? A의 n분의 1로 약속했는데 그걸 몇 제곱했어? m제곱했어.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얘는 확장된 지수법칙을 하면 얘는 A의 m제곱을 n분의 1 제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가 돼? n분의 1. 그러니까 같은 거 맞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간단하지. 자, 그리고 또 뭐 있었어? 5번이 뭐였지? 5번이 n제곱근 m제곱근 a였어요. 자, 얘도 이제 확장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안쪽부터 해도 되고 뭐 바깥쪽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바깥쪽부터 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n제곱, 안쪽부터 할게요. 안쪽부터 하자면 얘를 뭐로 바꿔? n분의 1로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리고 나서 다시 바깥쪽 거 해주면 어떻게 돼? 이거에 몇 제곱? n분의 1 하면 되지? 그럼 뭐가 돼요? n분의 1 되죠? 그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원래 우변에 써있던 게 뭐야? 요거였잖아. 요거는 그냥 바로 확장된 지수법칙 쓰면은 n분의 1 바로 되는 거죠. 그치?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도 되고, 자, 6번 마찬가지야. 6번이 이제 np, mp였나? np, mp 였는데 얘가 이제 p가 약분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렇게. 자, 요거 왜 그러냐면 요거 확장된 지수법칙에 의하면 a의 np 제곱을 np분의 1 제곱하는 거니까 a의 np분의 mp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약분되는 게 맞았던 거지. 그래서 a의 n분의 m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거듭제곱근 성질을 왜 안 하냐? 우리 지수법칙이 더 편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지수법칙이 더 편하니까 확장된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거듭제곱근의 성질 대신에 다 지수로 바꿔서 문제를 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유리수까지 이렇게 확장을 잘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유리수 다음 보자. 실수. 실수야. 실수 다음은? 뭐죠? 1학년 1학기 4단원 2차 방정 시간 인수분해 다음 복수. 복수수죠. 그래서 실수는 R이고요. 복수수는 C입니다. 얘는 이제 리얼 넘버고요. 얘는 이제 컴플렉스 넘버라고 하죠. 이건 아마 많이 들어봤겠죠. 그래서 실제 하는 숫자냐 아니면은 이제 요 컴플렉스는 이제 그때 컴플렉스가 이거야, 그게 아니라 복잡하다는 뜻이에요. 복잡하다. 혹은 주상복합, 뭐 의료복합단지 이런 거 할 때도 다 컴플렉스를 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실수로 확장하고 복소수로 확장하는데 얘는 대학교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안 하셔도 돼요. 대학교 과정.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로 확장할 건데, 자, 우리가 사실 유리수, 옛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유리수가 전부인 줄 알았어.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그 이제 어디 가서 맨날 이 세상은 모든 게 유리수로 이루어져 있어 얘기하다가 쪽팔려서 돌아가신 분이 계시거든요. 혹시 누군지 알아? 뭐가 얘기한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 너네 다 아는 이유예요. 피타고라스예요. 피타고라스가, 그러니까 옛날 철학가들 보면은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 만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했던 그 서양 철학자들 되게 많거든. 근데 피타고라스가 그 당시에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수학자인 줄 알지만 사실은 수학자가 아니고 거의 종교단체였거든. 얘가 수학도 가르치고 철학도 가르치고 음악도 가르치고 심지어 올림픽 선수였어요. 그때도 올림픽이 됐습니다. 올림픽의 격투기 선수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판크라치온이라는 격투기 나왔던 사람인데 하여튼 되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 그때 당시에 이제 최고의 유학 코스라고 하면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이름이 뭐지? 아카데미 하여튼 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막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좀 공부 좀 했다고 얘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수가 유리수였거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길이를 잰다고 했을 때 내가 요 분필이야. 요 분필이 길이를 잰다고 너네가 자로 잰다고 생각해봐.
이 4로 된다고 했을 때 여기가 이제 딱 1cm라고 치고 여기가 2cm라고 치면 여기 뭐 1.4 정도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재면서 1.414258965 이렇게 무한소수로 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겠지. 그치? 그리고 우리 뭐 3분의 1 이런 거 0.3대 이렇게 되는 건 아는데 근데 이제 이렇게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있을 거란 생각을 옛날 사람들이 못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쪽팔려서 죽었다 했잖아. 그 말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그게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됐다라는 거거든. 너네도 아는 스토리야. 피타고라스가 뭘 증명했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죠. 근데 그게 원래 있던 내용이에요. 원래 있던 내용인데 여기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x제곱은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근데 이게 제곱해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평소 했던 말에 의하면 이게 무슨 수여야 돼? 유리수여야 돼.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안 나오는 거야. 이거를 아무리 계산해도 유리수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이 사람 제자 중에 히파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해버렸냐면 스승님의 이제 영인을 건드린 거야. 얘가 유리수로 표현될 수 없다는 걸 증명을 해요. 그거 너네 명제 단어에서 나옵니다. 어떻게 배우냐면 얘를 이 x라는 숫자를 이거 명제 시간에 했거든. p분의 q라고 정의를 해. 당연히 pq는 뭐여야 돼? 정수여야지. 아까 정의 얘기했잖아. 유리수. pq가 정수여야 돼. 근데 이 정수도 예를 들어 3분의 7이면 3분의 7인데 이걸 6분의 13로 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가정을 따냐면 서로소인 정수라고 이제 깔고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x를 제곱했을 때 뭐가 나와? 2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게 p제곱분의 q제곱이어야 돼. 그러면 이 p제곱이랑 q제곱이랑 같이 생각해봐. 좌변이 짝수거든. 그럼 우변도 뭐여야 돼? 짝수여야 돼. 근데 제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q는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그럼 q가 짝수니까 q를 다시 2k라고 넣어. 그럼 얘 제곱하면 뭐가 돼? 4k 제곱은 2p제곱 되지. 그럼 다시 지우면 어떻게 돼? p제곱은 2k 제곱 되지. 그러면 얘가 짝수니까 얘도 뭐야? 그럼 p도 뭐야? 짝수야. 근데 p랑 q랑 둘 다 짝수면 뭐의 모순이 되지? 서로소라는 거의 모순이 되지. 이거를 옛날 사람이 증명을 한 거야. 피타고라스 제자가 증명을 한 거야.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죽였어 진짜. 뭐 죽였다라는 게 딱 기록으로 뭐 날 거 그런 건 아닌데 죽였다라는 설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얘기할 거죠? 어쨌든 실수.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파이라는 거 있잖아. 원주율이라고 하죠. 원주율. 이게 지름이랑 둘레의 비율을 갖다가 원주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도 대충 3점 얼마라는 건 알았어. 3.1 얼마라는 건 알았거든. 근데 이게 무한소수인지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인지 몰랐던 거야. 그래서 옛날 사람들 뭘 썼냐면 이거를 7분의 22 같은 걸 썼어. 이거 22를 7로 나누면 어떻게 되지? 3, 21, 10, 1, 7, 30, 4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로만 계산해도 꽤 정밀한 계산을 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해서 다른 것들을 찾아 나간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실수로 확장을 한다라는 거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즉 무리수로의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어 3의 파이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쨌든 3.141592번을 곱한 거잖아. 그럼 얘는 3을 3.14번 곱한 거보다 좀 크겠지. 근데 3.15번 곱한 거보다 좀 작겠지. 근데 이걸 조금 더 정밀하게 하면 이거 막 어디서 수업하면 이거 막 100짜리까지 외우는 애들끼리 있는데 막 이게 1592 갔어요. 그럼 얘보다는 클 거야. 뒤에 더 있으니까. 근데 1593보다는 어떨까? 잘 써. 141593 요거보다 작겠지. 그럼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점점점 이 값이 어떤 수렴값을 가지겠지. 이게 이적에서 배우는 극한이죠.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어떤 이 순환하지 않는 그 사이에 있는 유리수들 사이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거는 이론상 계산이 가능해. 왜? 유리수거든. 얘 유한소수지. 유리수지. 유한소수 유리수지. 그러니까 얘는 이론상 확장이 돼 있고 얘도 확장이 돼 있으니 그 사이인 어떤 수라고 확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의 파이 제곱 곱하기 3의 파이 제곱 3의 2파이 제곱이 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실수로의 확장은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건 딱히 어떤 방법이 있진 않고 굳이 따지자면 어떤 극한의 발상으로 이제 하게 된다. 아 그리고 중요한 걸 안 했네. 유리수 지수 법칙에서 미체 조건은 양수입니다. 양수일 때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정수까지는 밑이 0이 아니었어야 되는데 여기부터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할 부분은 이 확장된 지수 법칙이랑 그리고 아까 얘기했어도 거듭조건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는 거 연습할 거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얘기해 봅시다. 원래 중학교 지수 법칙이 얘가 이제 1번이고 얘가 한 3번쯤에 써 있고요. 2번이 뭐냐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 가지예요. m 빼기 n이 될 때도 있어요. mn 중에 m이 더 크다면. 그리고 1이 될 때는 m과 n이 같을 때고. 그리고 a의 n마 n분의 1이 될 때는 m보다 n이 더 클 때.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4번에 뭐가 있냐면 a분의 b의 m제곱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지? 얘가 아니고 a 곱하기 b의 m제곱이 a m제곱 b m제곱. 다섯 번째가 a분의 b의 전체 m제곱을 하면 a의 m제곱분의 b의 m제곱이 된다. 요렇게 원래 5가지가 써있거든. 근데 고등학교 지수 법칙 보면요 훨씬 간단해요. 여기까지 확장이 다 끝났다면은 a의 n제곱 곱하기 a의 m제곱은 a의 n 플러스 1 요거 써주시고요. a의 n제곱 이거 잠깐만 요거는 그냥 저렇게 복잡하게 쓸 필요가 없는 거지. 왜냐면 이제 여기 m 빼기 n에서 여기가 음수가 나오든 0이 나오든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 하면 끝나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나오냐면은 ab의 m제곱이 a의 m제곱 b의 m제곱 요것만 나오면 끝나. 왜냐면 a분의 b라는 걸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b 곱하기 a의 마일로 바꿀 수 있죠. 그럼 얘가 요 안으로 그냥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적게 나오는 데는 3가지만 쓰고요. 근데 또 이렇게 쓰면 이제 요거 어떻게 해요 하는 애들이 있어서 보통 요거까지 해서 4개 정도가 같이 지수 법칙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 첫 번째 테마 지수의 확장까지 잘 이해를 하신 거고 쉬는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조금 더 쉴까요? 조금 먼저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쉬는 시간 하고 1시부터 다시 시작할 건데 혹시 방송하면서 개념적으로 잘 이해 안 됐던 부분 있으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어요. 수직으로 세우고 해야 돼. 너무 더워. 아 잠깐만 에어컨이 뒤에도 있구나. 나 리모컨 가져왔는데. 아, 몰라. 제 전혀 잠깐 몰라. 뭔데? 아, 여기 위에서. 아, 너 차가